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중국이 왜 메모리 산업을 대거 포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조선 디스플레이에서는 한국을 제쳤다는 중국이 반도체에서만큼은 그게 불가능한지 찬찬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요즘 반도체 분야 뉴스를 보면요, 특히 중국 기업 관련 뉴스를 보면요, 어떤 추세가 보입니다. 대만 디지타임스, 일본의 니케이 영문판, 그리고 블룸버그, 로이터 등을 매일 보는 편인데요, 이 중국의 메모리 업체 뉴스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과 대만의 반도체 밀착 뉴스가 많습니다. 가령 대만 파운드리인 TSMC, UMC가 중국 공장을 증설했다든지, 또 중국의 하웨이 팹리스 자회사 하이실리콘이 5G 드라이브에 나서면서 대만의 TSMC 최대 고객이 됐다든지, 또 대만의 팹리스 미디어텍이 내놓은 5G 통합칩인 디멘시티 1000이 중국의 샤오미, 오포, 비보, 원플러스 등 중국의 스마트폰 활용을 두고 미국의 퀄컴 등과 경쟁하고 있다든지 하는 뉴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올해가 마감되는 시점임에도 그토록 양산한다던 중국의 메모리 소식은 강간무소식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낸드 플래시의 경우에는 YMTC가 연내 64단 낸드 플래시 양산에 들어가 내년에는 128단 생산으로 곧바로 직행한다고 했었습니다. 또 D램 사업을 하고 있는 허페이 창시는 연내 8GB DDR4 D램을 양산할 것이라고 선언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2019년이 다 끝나가는데도 관련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왜 중국의 반도체가, 특히 메모리가 이 시장에서 자리 잡기 힘든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비친 중국 반도체를 보면요, 사실상 이 반도체 드라이브의 무게중심이 팹리스 파운드리로 점점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숱한 시행착오, 또 긴밀하게 얽혀있는 산업의 전개 방향 속에서 이 메모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왜 중국 메모리가 힘든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IT 산업은 소프트웨어 시장과 하드웨어 시장이 함께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예로 들면요, 이 메모리 용량에 맞춰서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저용량 메모리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내놓으면 아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웹스토어에서 쏟아지는 숱한 게임, 그리고 동영상은 메모리가 받쳐줘야 돌아갑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바꿀 때 흔히 너무 느려서 못 쓰겠다고 하고 푸념하고 바꾸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은데요, 이런 대기본 전제를 생각하고 중국의 메모리 산업을 한번 보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메모리를 양산하게 된다면 이 저사양 제품부터 내놓게 될 것인데요, 그럼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요? 이 저사양 제품이 나오면 공간 부족 문제가 생깁니다. 그 원리를 따져보겠습니다. 이 통상 스마트폰에는 물리적 공간 제약이 큽니다. 노트북과 비교해봐도 그렇겠죠. 공간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 D램만 해도 4개까지만 겹쳐서 사용하는 실정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최저가형 모델에 적용된다는 D램은 3GB D램입니다. 이 3GB D램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3GB D램의 스마트폰에는 흔히 6GB 4개로 구성되는데요, 이 1GB가 8GB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3GB D램의 스마트폰은 흔히 6GB 4개가 함께 모여서 구성됩니다. 더 이상 겹쳐서 사용하면 전력이나 발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정된 좁은 공간에 열이 많이 나는 발열 덩어리나 마찬가지인 AP, D램, 메모리 카드 등이 촘촘히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력이 딸리는 저사양 메모리를 무리하게 스마트폰에 탑재하게 되면 메모리를 더 겹쳐서 우겨 넣어야 됩니다. 결국 공간 부족에 시달리게 되겠죠. 이 문제는 공간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발열 문제도 또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 저사양 메모리의 문제는 전원 사용량만큼은 고사양 제품에 뒤지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고사양 제품만큼이나 전원 사용량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는 그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부품을 또 우겨 넣어야 한다는 문제를 낳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문제인데 추가 부품의 자리를 또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저가폰에 들어가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다 원가에 반영하면 아무도 안 사가는 문제가 또다시 발생합니다. 연쇄적인 악순환의 고리에 직면한다는 뜻인데요, 비용을 올리자니 저가폰이 될 수 없고 비용을 안 올리자니 중국의 메모리 업체가 죽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 반도체 굴기가 무서운 이유를 말할 때 중국의 큰 내수 시장을 들어서 얘기하곤 합니다. 아무리 수준이 낮은 메모리라 해도 저가 시장부터 잠식해 나가면 결국 중국으로 우리의 메모리 수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저가 모바일 D램 시장조차 들어오기 힘든 이유는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에 중국산 메모리를 의무 사용하게 될 경우 소프트웨어 시장도 죽기 때문입니다.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IT 생태계는 소프트웨어 시장과 하드웨어 시장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에서 구현되는 유튜브 동영상 그리고 각종 게임은 이 메모리 용량을 기준으로 개발돼 확산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중국 스마트폰에 자국의 메모리를 의무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어이 스마트폰 시장은 중국산 메모리가 잡아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인데요. 미래 잠재력이 큰 시장, 어찌 보면 시장이 더 클 수도 있는 메모리 시장보다 소프트웨어 시장은 포기해야 한다는 뜻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세계적인 글로벌 IT 시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흉물처럼 변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중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중국의 메모리 사양에 맞춰서 다운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메모리 굴기 때문에 메모리 발전과 함께 맞물린 소프트웨어 시장을 포기해야 한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팹리스, 파운드리 관련 중국 소식은 급증하고 있지만 메모리 소식은 안 보인다는 점을 계기로 중국 메모리가 왜 지금 성공하기 힘든지에 대해서 천천히 짚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